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좀 살펴보다가 최근에 저희 집사람도 여기만 지나가게 되면은 잠깐만 하면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 매장을 거의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꼭 들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 매장만 보이면 잠깐만 하고 들어가요. 거기가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CJ가 운영하는 올리브영.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매장이에요. 많은 남자분들 혼자서는 잘 안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를 따라서 이 매장을 들어가면 남자 전용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면도기라든지 남자 전용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여성 전문 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한 번도 혼자서 가본 적은 없는데 여성분들은 정말 수시로 드나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네일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미스트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업장인가 궁금해서 제가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터의 입장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제가 좀 지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올리브영,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 자산 규모는 1조 2천억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자본은 3,500억 정도가 되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연 매출은 1조 8,738억 2020년 기준이에요.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기순이익이 장난이 아니에요. 단기순이익이 588억,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프랜차이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수익이 좋다는 것은 사업성이 좋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익도 좀 크다, 이렇게 계산이 좀 되어집니다. 가맹점 수는 전국 기준으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259개 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영점의 수가 꽤 높아요. 직영점의 수가 거의 1000개, 그러니까 200개 점 정도가 가맹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을 창업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올리브영을 오픈하기 위해서 가맹비는 1000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1100만원 납입하셔야 되겠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30평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테리어와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 가구라든지 집기, 냉장고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인테리어와 집기 합쳐서 대략 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산시설이라고 해서 보증금 1천만원, 그러니까 포스라든지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요금 정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매장에 들어가는 금액, 그러니까 30평 정도 되는 매장에 물건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보증금이 한 9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최소 평수가 있습니다. 최소 평수가 30평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고 35평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실수한 것 같아요. 30평, 35평 중에 어떤 게 정말 최소 평수인지는 좀 수정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0평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아까 들어가는 그 비용과 부동산까지 합치게 되면은 대략 4억에서 한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을 한 1억 정도의 권리금 일부가 좀 있겠죠. 그리고 홈페이지 기준으로 오픈하는 비용이 대략 한 3억 2천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억에서 권리금이 많이 붙으면은 한 6억 정도까지 창업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매장 하나 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정도 30평짜리 매장을 내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해 보신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올리브영이 연 매출, 매장들의 평균 매출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평균 매출이 평당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 1년간 벌어들이는 매출이 3,200만원 정도가 돼요. 30평이면 9억이 조금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30평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느냐? 8,238만 5천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정보 공개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월에 8,2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이 매장에서 가맹점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치, 그러니까 8,200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을 때 가맹점주는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자, 이 부분 좀 계산해 봤는데요. 여기 수익 배분표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수익 배분표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좀 했을 때 이걸 제가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패밀리마트에 가맹점을 운영을 하셨어요.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가맹점 본사, 그러니까 브랜드 본사에서 제시하는 그 수익률과 100%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일단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겠지만은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리브영에서 계산할 수 있는 순수익률, 제가 홈페이지에 원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있거든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기준으로 원가율을 추정을 해본 결과 대략 65% 또는 그 이상 정도가 원가율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월 8천만 원 이상을 팔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비용, 원가 비용은 대략 5,519만 7,95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진, 영업이익은 2,718만 7,050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빠져있죠? 로열티, 월세,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로열티는 3% 또는 수익의 10%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3%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247만 1,550원 정도가 CJ에 납부해야 되는 로열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는 평당 20만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할게요. 이거는 수도권이 다르고 뭐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저기 지방 쪽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월세는 평당 20만원, 그러니까 30평이면 660만원 부가세 포함 정도의 월세를 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훨씬 더 비싼 곳도 있고 더 저렴한 곳도 있을 거예요. 인건비는 3명을 풀타임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파트타임으로 한 2-3명 정도 시급 알바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건비는 제 생각에는 980만원 정도, 그러니까 220만원 월급이 3명, 파트타임 160만원이 2명, 그러면 320만원 더하기 660만원, 980만원 정도가 월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계산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전기, 여기에서 전기는 한 250만원 정도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30평 기준으로 기본 40kW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0평에 40kW면 적은 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전기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상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한 250만원 정도를 제가 측정을 했고요. 여기까지 비용을 다 빼게 되면은 순 마진이 828만 7,050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8,200만원 정도의 매출에서 순이익, 기타 비용은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 기타 비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거기에다가 뭐 카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몇 퍼센트가 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월 한 8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산을 한 건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사업일까요? 이거는 판단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내가 5억을 투자를 하면은 월에 3천만원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5억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은행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5억을 투자를 했는데 순수하게 월 800만원 정도를 확정적으로 준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변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보세요. 1억을 투자를 해서 100만원 넘는 월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자율로 치게 되면은 8% 정도 되죠. 아까 82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5억 투자해서 그러면 10%가 넘는 이자율이에요. 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지만 이건 이자가 아니죠. 사업소득이죠.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월 800만원을 수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3억을 회수하는데 36개월이 걸립니다. 왜 3억을 회수하는 비용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5억 정도 투자한 금액 중에서는 보증금과 권리금이 있죠. 이거는 예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투자금이라기보다는 예치를 해뒀다가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회수를 할 거니까요. 실제 투자 금액은 인테리어나 기기, 집기 이런 부분들이에요. 소멸될 수 있는 것, 감가상각이 높은 것들. 그래서 한 3억 정도의 회수 금액을 계산하는 게 투자 수익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800만원을 이익을 낸다면 36개월 정도면 원금이 회수가 된다. 이게 정확하게 보증이 된다 그러면 나쁜 수익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올리브영을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 올리브영에 가맹점을 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 영상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는 다이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다이소의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